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 중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자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경매나 MPL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알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기는 어렵다고 하지만은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등기도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되었습니다.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는 정말 억울한 내용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매각한 토지를 샀는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 졸지에 땅을 뺏겨버린 농민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국가를 믿고 국가에서 땅을 샀는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 그 땅을 뺏겨버린다면 정말 억울하고 황당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부동산 등기부와 국가를 믿고 땅을 매입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등기의 공시력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고 공시력만 인정을 해줍니다. 즉 아무리 등기부에 소유자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있다면 그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종이 뭉텅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비영이 정당하게 매수를 했다고 해도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을이라면 비영은 소유권을 뺏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 제도가 이렇게 된 것은 강복 직후 민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제시대와 강복,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땅들이 제멋대로 오갔고 자료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즉 등기관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이 아닌 형식적인 심사권만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만약 등기관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을 인정해 주면은, 즉 등기의 공시력, 등기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많은 수 등기관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의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필자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폐쇄 등기가 있으면 반드시 폐쇄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등기 신청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등기관은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고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22조에 보면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강공소의 촉탁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등기관은 실질적인 소유권 등의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청한 등기가 진실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형식에 맞게 제출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매매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고 해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제35조와 43조에서는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등기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소유권 등이 바뀌거나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변경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도 과태료 등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두 가지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폐가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화재로 멸실된 건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즉 폐가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매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낙찰받은 토지에 폐가가 있는데 이 폐가가 건물 등기가 있는 경우와 건물 등기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우와 같이 하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건물 철거 소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료 청구만 하게 됩니다. 지료 청구를 하면은 폐가 후 주인이 지료를 지급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료를 이유로 건물만의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지료 청구와 건물 철거 소송을 한꺼번에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건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즉 낙찰받은 토지에 화재로 멸실된 건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건물 등기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건물 등기가 있다면 그 건물 등기를 말소해야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받은 소유자는 건물 등을 신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43조에서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등기 명의인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 즉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등기 명의인을 대의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